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유방갑상선센터에서 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강남성심병원 유방갑상선센터에서 유방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수경입니다. 일단 그럼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볼 건데 제일 궁금한 게 환자분들이 처음 오게 되면 어떤 순서로 이렇게 검진을 하게 되나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 촉진을 통해서 임상 검진 그리고 플러스 필요하다면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를 같이 진행하고 유방 있습니다. 촬영, 유방 초음파. 유방 촬영하는 게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아파요. 유방을 그래요? 꽉 눌러서 찍으니까 환자분들이 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번 하면 네, 근데 이제 석회화나 이런 거는 또 엑스레이에서만 보이고 초음파에서는 진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법인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주 젊은 환자들은 유방 촬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치밀 유방이 많아서 유선 조직이 치밀하면 엑스레이로 혹을 감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방 초음파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대개 40세 이후부터는 유방 촬영이랑 초음파가 두 가지 세트로 검진의 중요한 검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검사 외에서 본인이 자가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모형 한번 볼까요? 네. 네, 자가검진의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생리가 시작하고 일주일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우선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유방을 여기 있는 모형처럼 이게 피부에 변형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촉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의 바닥 쪽으로 저희가 눌러보면서 촉진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유두에서부터 이렇게 동심원 방향으로 돌리든지 해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방뿐만이 아니라 겨드랑이에 혹이 있는지도 알기 위해서 깊숙이 손을 넣어서 혹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유두를 살짝 짜보면서 혹시나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방암이 잘 걸리는 가족력 아니면 식이습관 어떤 위험 인자들 어떤 게 있나요? 쉽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를 빨리 시작하거나 아니면 폐경이 너무 늦어지거나 하면 생리하는 기간이 길수록 여성 호르몬이 몸에 더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출산을 너무 늦게 했다든지 그리고 모유수유를 안 했다든지 모유수유도 하면 그동안 생리를 좀 덜하니까 그럼 다산부 산모는 유방암 걸릴 확률이 낮아요? 훨씬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고요. 10명 낳으신 분 이런 분 그럼 유방암 거의 안 걸려요? 네, 안 걸려요. 아니 진짜예요? 아무튼 위험성은 훨씬 떨어지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거보다는 가족력이랑 불악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위험도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유전자 검사는 그냥 병원에 오시면 우리 병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하실 수는 있지만 비싸요? 급여 기준이 따로 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면 저희가 진단할 때 할 때 유전자 하고 검사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그냥 해볼 수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피검사로 간단히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위험 인자들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 외에는 이제 비만도 있는데요. 비만. 왜냐하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기 때문에 비만도 이제 유방암의 위험도를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소주 한두 잔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유방암의 7%, 10%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도 엄청나게 관련 많네요. 모든 암들이 사실 알코올이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의 위험도를 좀 높여주죠. 네. 일단 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왔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나요? 이상소견이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미세석회화 소견, 그리고 유방 초음파에서는 이제 혹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상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총조직 검사라고 해서 이제 팡팡 소리 내면서 하는 조직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거나 유방 촬영을 하면서 하는 저거 알아요. 네, 맘모토. 맘모톰으로 하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검사가 네. 있고 네. 더 많은 조직을 얻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조직 검사에서 두 가지 좀 나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 검사 이제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은 양성 종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양성 종양이라고 하면 되게 겁내면서 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양성 종양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양성 음성이 아니라 양성 악성을 따지는 거여서 악성은 암이고 양성은 괜찮은 혹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양성혹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섬유낭종이나 섬유선종 같은 아니면 지방종 같은 유방혹은 그냥 가지고 살아도 되는 이제 그런 혹들인데 혹시나 이제 비정형 세포라고 해서 정상적인 세포 모양에서 벗어난 세포가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유방암의 가능성이 10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양성 종양이지만 절제 생검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수영 교수님 뭐 말씀하실 거죠? 나 치료편에서 아니. 나 얘기할게요. 말이 빨라가지고 내가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양성 종양 중에 모두 다 제거하실 필요는 없지만 크기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또 모양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제거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암이 아니더라도. 네네. 제가 이제 주변에서 유방암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 저랑 좀 관련 있는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네. 남자도 유방암 걸리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발병률 한 1% 보거든요. 1%나 돼요? 네, 1% 정도 생각보다 되게 높네.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도 보면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확대 수술 하신 확대 분들 수술, 많죠. 네, 하게 네. 되는데 네네. 그런 수술 자체가 유방암의 위험성을 높일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확대 수술을 했다고 꼭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지시는 건 아닌데 그런 수술 받기 전에 검진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수술하시고 나서도 뭐 어쨌든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러면 확대 수술을 한 다음에 검진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는 못 찍겠네요. 눌러서 찍는 거는. 초기에 이제 자리가 잡히는 1, 2년 정도는 못 찍어도 그 이후로는 성형 수술하시고 기간이 지나면 다 찍으실 수 있고 백의 파열을 저희가 걱정하긴 하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어서요. 네, 안 찍고 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찍으시는 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